네, 이번 시간은 뉴스젠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기록적인 장마로 전국적으로 지금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은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당에선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국회 행안위 간사이자 또 여당 최고위원 경선에 지금 도전장을 내신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의원님 지역구가 익산 쪽이신가요? 네, 전북 익산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비 피해 없습니까? 거기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 집도 그래요? 예, 그 비가 셀 정도로 정말 폭우가 많이 내렸고요. 예. 다행히 뭐 사망 사고는 없었는데 이게 마을이 좀 침수되는 이런 현상들은 똑같이 나타났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빨리 더 이상 좀 지금 태풍까지 몰려오는데 네. 그 피해가 작아야겠고 복구가 잘 돼야겠네요. 네, 네, 네. 그 지역 포함해서 지금 이제 재난 특별 이제 기대를 하고 요구하고 네, 있던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초반에는 경기 충청만 지금 네네. 포함됐다가요? 현재 저희들이 방금 7개 지역을 선포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엊그저께 비 이후에 피해가 새롭게 막 그랬죠, 나타나고 있어서 빨리 조사를 한 다음에 시급히 추가로 재난 지역을 선포를 해야 될 걸 좀 서두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내 대표실에서는 이런 종합 상황실을 마련해가지고 네. 지금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있고 기민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제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피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만 4차 추경 편성 또 지금 얘기했던 특별 재난지역 추가 지정 또 15년째 동결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지금 당 전체 상황 좀 추가로 설명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지금 굉장히 엄중히 보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 네. 문제 이후에 지금 장기간 장마로 인해 가지고 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 지도부가 사령탑을 만들었지만 저희 후보들도 수요일 날은 피해 지역으로 현장으로 가서 복구 지원에 함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네. 모두가 뭐 후보자 포함 당 모든 의원들이 그리고 추경도 시급히 지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은 지금 바로 지금 뭐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야당도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저희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코로나에 지금 이게 홍수 피해까지 겹쳐가지고 4차 추경까지 역대 최초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행안위가 오늘 집중호우 피해와 또 태풍 현황 같은 걸 긴급 점검을 했는데요. 현재 예. 피해 상황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대응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예, 저희들이 지금 이재민이 거의 7천여 분이 발생을 예. 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네. 그래서 저희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재난지원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상임위 차원에서 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여야가 지금 함께 상임위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튼 기민한 대응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그 청와대 수석진 3사람 교체 발표가 네. 됐더라고요. 예. 정무수석을 지난해 네. 1월까지 하셨던가요? 그랬습니다. 예. 예. 그 이제 한 의원이 하셨던 후임에 강기정 네. 전 의원이 했는데 네. 강기정 후임으로 또 최재성 전 네. 의원이었고 네, 3명이 맞습니다. 교체가 됐던데 네, 네. 나머지 2분도 혹시 추후로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인사 관련된 내용은 뭐 제가 파악할 수 예.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고요. 근데 오늘 인사가 있는데 오늘 기자분들이 저에게 많은 전화가 그러겠죠, 와서 아무래도요.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최재성 수석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그 전략적인 마인드가 그렇죠, 있고 또 예. 경험이 사무총장도 했고 네, 당 많은 선거 경험이-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네네, 했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또 야당과의 소통은 좀 강한 면이 있기 좀 때문에 있긴 어떨까 합니다. 하는 의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 보면 최재성 의원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하는 의원님들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다방면에 좀 시기적절한 때 아주 적합한 인물이 저는 정무수석이 됐다. 언뜻 이렇게 보기에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야당한테 강경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겉에 좀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전에
저는 이제 나와 있었지만 예, 예. 우리 최재성 의원이 야당 의원들과 다양한 소통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선에 이제 경륜까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집권 후반기에 더 이제 어떤 국회와 소통 이런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전략적인 마인드도 중요하고 정말 종합적인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최재성 의원이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조원 전 민정수석하고 노영민 실장하고 이런저런 갈등이 언론 여기저기서 보도가 되고 있던데 네네네. 청와대에서는 물론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만 네. 조금 뭔가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청와대 있을 때 보면은 네. 정말 의외의 것들이 밖에 기정 사실화돼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걸 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제가 언론에 보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그 청와대 직원들이 있는데 공개 충돌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잘 아닌 것 같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 권력기관 개혁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 당에서 정말 박차를 가하겠다. 출범이 심지어는 8월 후반에 있을 임시국회 시작될 때까지 후보 추천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네. 계속 지금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 설치는 미래통합당에서는 이게 이제 추천을 않고 헌재로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네, 결과를 기다려달라 하더라고요. 이제 예. 그러는데 그 결과는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거의 한 3천여 건 이게 이제 헌재로 오는데 그것은 미래통합당은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시간 끌기가 아니고 예. 지연시켜서 하지 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방법은 포기를 하든지 그때까지 지연이 되든지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번에 권력기관 개편의 속도를 내든지 선택지가 저는 둘 중에 하나밖에 그럼 없는 것 이번에 같거든요. 8월 임시국회 시작할 무렵까지 후보 추천위원을 통합당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칙 재개정이든 아니면은 법 개정이든 하실 계획이시네요. 네,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저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수사권 조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반발했는데 경찰 내부에서도 여전히 수사 범위가 넓다면서 검찰 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터뜨렸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이제 아마 그럴 겁니다. 경찰 쪽에서도 이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걸 제가 듣고 있는데요. 이거 조정 관련된 내용은 이미 국민을 위한 그 수사권 개혁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처음 이 어떤 개혁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기 때문에 일단 과거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수사 상황도 거의 한 5만 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8천 건으로 검찰에서 직접 시효할 수 있는 건수가 네. 축소될 거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주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찰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이제 계속 검토를 하되 지금 어렵게 마련한 안에 예. 대해서는 일단 첫 발은 띄고 시작을 해보자. 라는 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쪽 다 불만이 있군요. 그러니까 경찰 쪽은 경찰 쪽대로, 그렇습니다. 검찰은 검찰 쪽대로요. 네네. 제가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오늘 보니까 코리아 리서치 또 한국 리서치 등을 포함한 네 군데 기관이 공동 조사해서 검찰 개혁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했던데요. 예. 원래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느냐가 조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쪽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32대 52로 나왔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어떤 경찰 개혁에 대한 것이 예. 정치적 이슈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검찰 개혁은요, 이건 정치적 이슈가 글쎄 아닙니다. 말이죠. 예. 이건 정말 검찰의 어떤 문화, 그리고 어떤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진 이런 문제, 그리고 민주적 통제가 미치지 않는 조직이 지금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검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왜 이건 이게 정치화돼 버렸을까요? 이 사안이? 이게 이제 특히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저 관련도 있는데 울산시장 관련된 예. 걸 대통령을 뭐 15차례 공소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데 15차례 이상
이렇게 한 건 이건 뭘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정치적 이슈화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당이 이게- 가만히 있었으면 정치화 안 됐을 건데 그런다라고 또 반대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당이 가만히 있으면. 예. 근데 이건 이제 가만히 있고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건 이제 검찰을 위해서도 민주적 통제라는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요. 이 어떤 검찰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방향을 위해서도 결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정치화되면서 최근 이제 국민 일반 여론이 조금 이완된 것 같다 예, 이렇게 예, 해석하시군요. 예, 예. 예.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또 3주도 채 안 남았는데요.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장을 던지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다른 모든 우리 후보님들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정권 재창출과 저는 하나의 트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정무 쓰고 일을 했기 때문에 집권 후반기에 우리 민주당하고 당하고 그다음에 정부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고위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 이제 대개 얘기할 때 이런 역할하면은 여당의 경우에는 정부 또 청와대 쪽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겠다. 예. 더불어서 또 국회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서로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겠다. 이제 예. 우리 그 한 의원께서도 이제 그쪽에 여야 연결고리 되겠다 이걸 강조하셨는데 지금 21대 국회 시작부터 이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개원 연설에서 협치 강조하셨고 국회의장도 소통을 제일 가지고 예. 얘기했는데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밖에서 뭐 민주당이 일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임위 17개를 다 가져가고 부동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 17곳은요 민주당이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예, 결국은 그 주요 상임위에 대해서 상당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국토위, 그다음에 뭐 산자위 이런 곳을 다 야당으로 하고 국정조사까지 받았는데 이 협상이 마지막 깨져서 예. 민주당은 법사위 빼고 나머지 상당히 비중 예, 있는 법사위. 상임위원장을 이제 할당할 예정이었다. 그랬었죠. 예.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도 포함 예.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 협상이 이제 불발이 되면서 그 우리 민주당에서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법도 좀 일방 처리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거의 2주 동안은 저희 행안위가 좀 빨리 상임위를 열었거든요. 근데 참여 요청을 계속 해도 거의 2주 동안 야당이 상임위에 전체적으로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관련법은 특성이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시장에 대혼란이 올 건 자명한데 여당 입장에서는 추진을 해야 되겠고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 끌어들일 수 없었느냐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야당을요. 아니 이제 그 야당에서 들어온 시기는요 이미 시간까지 다 봐가지고 그때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예. 예. 아니요. 그러니까 상임위 운영 과정에서부터 조금 예. 더 노력을 더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들도 뭐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력은 그 국정감사까지 받겠다고 한 건 예. 아마 김태년 원내대표에게는 상당한 상당한 양보였다. 예, 왜냐하면 우리 여당 의원들이 그 안을 가져오면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도 다른 목소리도 나올 수도 있었을 언뜻 거거든요. 보기엔 혹시 원내 대표가 더 강성으로 가지 않았냐라는 것인데 오히려 더 협상적이었는데 당의 전체 의견을 반영한 결과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고 사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저는 이제 법사위 하나 문제로 쟁점이 되긴 했지만 국정감사까지는 그래도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여당의 부담까지 안으면서 저는 뭐 양보할 걸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야당이 이제 기존하고 바뀌면 되겠지만은 현 주어진 야당의 조건 속에서 특히 당의 최고위원 비롯한 지도부로 들어가시게 된다면은 예. 어떤 방식의 뭔가 새로운 야당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결국은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가운데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인데 네. 어떤 리더십, 어떤 동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요. 이제 특히 176석의 민주당은 기본 태도가 특히 차기 지도부는요. 모든 현안에 대해서 겸손한 진심으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 하에 능력을 보여야 되고 그 능력을 보이는 것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럴 때 이제 그 특히 야당과 여러 현안에 대해서 논의 테이블을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비공개적으로 다양한 채널들이 좀 논의가 될 수 있게끔 그걸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청와대 있을 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근데 공개적으로 한 번도 가동을 못했죠. 아닙니다. 가동했어요? 그 전에 회의 직후 바로 끝나고 모이고 나서 그 이후로는 첫 한 번 예.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개최가 돼서 예. 그때는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죠. 그렇게 약속을 현안이 했죠. 있을 때는 만나고 주요 현안에 국정 현안에 대해서 함께 처리하기로 약속까지 해서 1회는 잘 됐어요. 예, 예. 근데 2회부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제가 앞서 이제 조혜진 의원한테 질문을 드리셨겠지만은 네. 최근 리얼미터 뭐 조사에서는 거의 지금 이제 통합당이 턱밑까지 추격한 발표들이 지난주 0.8, 네. 오늘 발표 0.5까지 나옵니다. 물론 네. 갤럽 조사는 좀 차이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여론 조사 결과 보시고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걸 그냥 뭐 관심을 안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론이 그런 변화가 있다면 저희들은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지고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일단 현 대응을 해야 상황에서는 됩니다. 주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부동산 문제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문제. 그리고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하게 남북 문제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고 낮음에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항시 관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착 상태인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민주당에게는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번에 전국적인 큰 비 피해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주 전당대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을 했는데 앞으로 일정과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저희들도 제가 광주, 전남, 전북 예. 유세를 못해서 우리 그 당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먼저는 수해 복구입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보다는 모든 걸 수해 복구와 그리고 지금 그 장마와 그 수해의 어려움은 지금 코로나19 문제와 미묘하게 함께 와가지고 정말 어떤 심리적 우울감까지 오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2년 전 듭니다. 전대 때도 태풍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토론 행사를 취소하고 있습니다만. 그랬나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모든 역량을 아무튼 수해 복구에 당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17대 국회 입성하시고 또 네. 이번에 21대 다시 입성을 오랜만입니다. 하셨는데요. 네, 정말요. 뭔가 그래서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상임위에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1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했더니 우리 옆에 김민석 의원님이 네. 계신 줄 18년 모르고 만에 왔다. 1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웃고 그랬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오니까 남다릅니다. 그리고 국회 문화가 17대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근데 이제 오랜만에 온 만큼 결의가 좀 남다른데요. 특히 아까 제가 출마 이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우리 대통령께서 저는 청와대에서 이제 그 비서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실 때 국민들로 박수받는 대통령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부에 들어가면 권력기관 개혁을 좀 마무리하는데 좀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니까 한병도라는 이름 라인 맞춰가지고 한 뼘 더 이런 구호를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대에서도 이제 목적 한 바 네. 달성하기를 좀 네. 빌고요. 오늘 네. 자리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